하루가 멀다 하고 한국의 신무기가 개발되는 가운데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최근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KF-21 전투기를 포함해 형우-5 미사일까지 얼마나 더 많은 무기체계가 공개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KF-21의 이러한 변화를 알아챈 서유럽과 동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한국 공군의 KF-21 전투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핀란드와 노르웨이, 로마니아 등의 나토 연맹회원국들은 공중전시 확실한 승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들은 작년 9월 폴란드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서 한국의 KF-21 전투기가 어떤 형태의 스텔스 수준을 갖출지와 미사일 무장 체계를 채택할지에 대해 매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실 한국의 당초 계획은 기존에 사용 미국선 장거리 공대급 미사일은 AI 암람과 단거리 전용 사이드 와인더를 장착하는 것이었지만 이러한 계획은 단기 계획에 불과했고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설령 미사일과 한국형 공대급 미사일로 모든 무기체계를 국산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KF-21은 언제든 진화적 개발 단계를 거쳐 5세대 스텔스 전투기 혹은 그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전투기로 개량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는 사실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이것이 결코 과장이 아닌 것이 작년에 공개된 KF-21화 KF-21와의 연계비행을 보더라도 KF-21 보라매의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 국방과학연구소의 행보를 보면 비공개 시험을 통해 KF-21 전투기에 탑재할 비밀 무기를 성능을 평가해왔습니다. 이처럼 KF-21의 무기 플랫폼에 국산 A4 레이더 및 성공전자 장비를 탑재하게 되면서 시큰둥했던 유럽 국가들의 태도를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전투기의 신뢰성을 보장받으려면 가동률이 가장 먼저 언급되기 때문인데요. 즉 국산화된 장비들이 많아질수록 부품과 전기성이 매우 수월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전투기 가동률에서 압도적인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미 사례가 존재하는 FA-50 공격기처럼 말이죠. 여기에 더해 KF-21 전투기가 유럽 말고도 호주에도 수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호주, 핀란드와 노르웨이 등 방금까지 언급한 국가들의 공통점이라면 국제정세 속에서 안보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국가들이라는 점이면서도 국방비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진 국가들인데요. 이들 국가들은 노후화된 전투기의 퇴역과 동시에 새로운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해야만 하는데 도입하기로 한 미국산 F-35가 연달아 성능 논란에 보이면서 이대로 F-35를 도입해도 되는지에 대해 깊게 고민하기 시작한 국가들입니다. 즉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엄청난 가성비와 막강한 화력을 갖춘 KF-21 도입을 제안한다면 KF-21 전투기로 우회하는 계획을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KF-21의 완성을 눈앞에 둔 한국은 단시간에 미국산 무기를 대체할 유일한 대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한국에서인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호주에게 KF-22를 제안해야 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호주가 인리는 100년 동안 꾸준히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인데 쉽게 설명하자면 인도네시아와 호주는 한국과 일본만큼 사이가 안 좋습니다. 만약 한국산 KF-21이 호주에 수출된다면 인도네시아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이 호주에 KF-21을 판매하는 것을 극도로 꺼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고지인이 정부를 견제하지 않더라도 대규모 해외 수출을 연속적으로 성공하지 못한다면 KF-21 양산 단가가 높아질 가능성도 해결해야 하는 숙제로 남아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차 강국 독일까지 KF-21을 도입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은 프랑스와 함께 6세대기 전투기 개발 계획인 푸시 아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하지만 최근 푸시 아스 프로젝트에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프랑스가 완장지를 시작한 탓이었는데요. 라팔이 잘 팔리기 시작하면서 콧대가 높아진 프랑스는 항공 관련 역량이 부족한 독일을 떼어내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독일과의 협상에서 플랜 B를 언급하며 독자 개발 가능성을 감시했는데요. 이를 통해 협상의 주도권이 자신들에게 있으며 독일에게 프랑스의 우위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최첨단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역량이 없는 독일이 이미 라팔 수출로 항공 기술력을 입증한 프랑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열받은 독일은 푸시 아스의 실패를 염두하고 F-35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 F-35가 연달아 추락 사고를 일으킴에 따라 독일의 계획은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즉 F-35라는 선택지가 사라진 시점에서 독일이 한국의 KF-21에게 방향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처럼 최근 세계 각국이 걸핏하면 고장나기 일쑤인 F-35에 대한 구매를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공개된 3호기의 소식은 도색까지 완전히 끝난 KF-21의 자태를 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당장이라도 하늘로 솟구쳐 오를 만큼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한국이 더는 수입 전투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게 된 순간이었는데요. 3호기 말고도 순차적인 비행을 앞둔 KF-21 치료기의 마지막 조립 모습을 공개한 방사청은 이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최종 완성체를 공개하는 등 예전보다 빠른 행보를 보여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KF-21의 화력이 생각보다 막강해질 거라는 전망이 쏟아지면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대로면 실제 KF-21의 실전 대비 또한 앞당겨질 수 있겠다며 한껏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마지막으로 KF-21은 현재까지 제작된 시제기 9대 가운데 6대의 최종 조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